자, 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소방 채널에서 소방공무원 강의를 진행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파이널 특강을 이제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시험이 정말 14일, 그죠? 2주 정도 남았고,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마무리 정리를 한 시즌인데, 제가 이 자료를 좀 정리를 해서, 많은 내용은 아니지만, 이제 요번에 이런 게 좀 나올 것 같다. 라는 예상을 좀 해보려고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차피 관련 문제라던가 이제 이론 정리는 다 끝났을 거고요. 그죠? 그럼 제가 한번 작두 한번 타보겠습니다. 어떤 작두를 타야 되냐면 이번에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올지, 그쵸? 그러니까 의외로 이게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어렵죠, 솔직히. 제가 뭐 신내림 받은 것도 아니고, 그죠? 신내림 받은 것도 아니고 좀 힘들 수 있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제가 거기 가보면 뭐를 넣어놨냐면 언제 이게 나왔고, 그죠? 이런 내용들이 중요 내용들이다. 간단하게나마 제가 넣어놨으니까 이게 한 32페이지 정도 되잖아요. 그죠? 간단하게 좀 파이널 특강에 대해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연소부터 가보죠. 연소부터. 자, 보세요. 자, 기초 이론 쪽에 가보면 뭐 이런 것들은 물리적, 화학적 변화가 뭐고, 섭씨, 화씨가 뭐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예전에도 뭐라고 했냐면 요 정도는 좀 보시면 좋다 그랬죠. 요거. 내가 이게 뭐라 그랬어요? 아니, 기본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섭씨라는 온도가 있으면, 그죠? 얘를 뭐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 화씨. 맞나요? 그래서 섭씨와 화씨에 대한 요 전환. 요 정도 하실 수 있으면 된다 그랬죠, 그죠? 요거는 식정도 가져가십시오. 식정도 가져가시고, 제가 요번에 좀 찝찝한 게 요거. 요 오른쪽에 여러분들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좀 표시를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뭐 여기다 이렇게 별표를 치시든. 24년에 나올 만한 게 전 요거, 보일샤를. 제가 봤을 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다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이때 22년에 한번 여기 1분 안에 못 푸는 문제가 한번 복잡한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런 거보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나올 만한 거 있죠. 이런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최적이 일정하다라고 했을 때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은 게 예상이 되는 게 화재 시에 온도가 오르잖아요. 그러면 압력은 어떻게 될 거냐? 이거 기출에 있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조금 숫자나 이런 것들이 바뀌어서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보일샤를 제가 요번에 하나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요번에 나올 때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연수의 정의도 우리 한번 볼까요? 뭐 연수의 정의에서 나올 만한 건 제가 봤을 때 여기 시험 문제 직접적으로 출제된다기보단 내가 봤을 때 이런 정의들 있죠, 정의들. 산화가 뭐고, 환원이 뭐고, 산화제가 뭐고, 환원제가 뭐고,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런 질소에 대한 특징, 이건 한번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죠, 그쵸? 한번 읽어보시고, 활성 에너지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연소 반응에 필요한 에너지인데 얘가 작으면 반응이 더 빠르고, 크면 반응이 더 느리고. 그래서 얘가 이제 우리가 갔을 때 최소 발화 에너지 뒤에 가보면 MI 요런 애들하고 같은 어떻게 보면 단어다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가연성 혼합기가 뭔지, 그죠? 그래서 가연성 혼합기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 가스와 산소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개가 얼마나 잘 섞여 있느냐를 우리가 무슨 비라고 한다? 당량비. 당량비가 1일 때 완전 연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완전 연소와 불완전 연소의 어떻게 보면 특징들, 네, 한번 읽어보시는데, 제가 봤을 때요, 여러분들 완전 연소 쪽에서 시험 문제 나올 때 가장 나올 만한 건 당연히 얘 아닐까요? 항상 나오는 애였고, 그쵸? 누가 봐도 예상할 수 있는 애고, 그래서 이것도 24년에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서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별표 쳐드리는 거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탄, 에탄, 프로판, 무탄. 근데 여기 갔을 때 메테인, 에테인, 프로페인, 부테인, 그쵸? 명명법을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했고, 중요한 게 얘였죠, 요거. 기억하십니까, 요거? 제가 중요한 게 얘라 그랬죠? 그리고 얘가 산소 몰수고, 밑에 가보면 이산화황에 대한 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 메틸알코올 나와 있고, 자, 에틸알코올은 이게 3몰 필요하다 그랬어요. 완전 연소 시에.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보시면서 같이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 산소 몰수를 알아야 우리가 계산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완전 연소 반응식은 꼭 보고 가셔야 돼요. 네, 꼭 보고 가시고. 다음 가볼까요? 자, 아래 가보면 뭐가 나와 있습니까? 이제 가연물에 대한 게 나와 있습니다. 가연물에 대한 건 솔직히 얘기하면 구비 조건이 최근에 나왔죠.
근데 구비 조건을 마지막에 정리해 가실 땐 여러분들 큰 거 말고 작은 거 위주로 정리해 가십시오. 정리를 해 가실 거면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작은 거 특히. 아셨죠? 작은 거 위주로 정리를 해 가시고요. 자, 산소 공급원에서 제가 요번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거. 계산 문제나 요거. 증가시 현상. 요거 꼭 보고 가십시오. 아셨죠? 특히 요 계산 문제. 제가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계산 문제. 그리고 산소농도 증가시 현상은 여러분들이 뭐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을 거니까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더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점화원입니다. 점화원. 점화원의 종류에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그죠? 근데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점화원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얘다,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항열이 뭐고, 유도열이 뭐고, 유전열, 아크열, 정전기열, 낙뢰열, 요 정의들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아셨습니까? 저항열이 뭐고, 유도열이 뭐고, 유전열이 뭐고, 뭐 유도열이라고 하면은 뭐 우리가 전이차가 생겼을 때, 그쵸? 생기는 거고, 유전열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누전, 어떤 절연 능력이 떨어졌을 때, 전기에 의해서 화재가 나는 거고, 아크열 두 개의, 우발적인 접촉 또는 이제 분리, 이런 거에 의해서 불이 나는 거고, 맞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했었잖아요. 예전엔 뭐가 잘 나왔어요? 이거 구분하는 게 잘 나왔죠. 화학적 점원에는 용연 분자가 있고, 그쵸? 전기적 점원에는 저유, 아정, 낙 이런 애들이 있고, 기계적 점원에는 안맞춤, 이런 애가 있다 그랬잖아, 그치? 근데 그건 이제 예전 유형이고, 요즘은 이제 점화원의 세부 종류까지 이게 나왔을 때 이게 무슨 점화원인지, 그 점화원 중에 또 무슨 열을 얘기하는지 이런 것까지 조금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연발화. 화학적 점화원 종류 중에 하나죠. 그죠? 근데 자연발화 같은 경우는 제가 간단하게만 넣어놨지만 어차피 제일 나올 만한 건 이런 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 자연발화가 쉽게 되는 조건 있죠? 네, 이런 거 잘 보시고 정전기, 연쇄 반응 이런 것들은 참고해서 보십시오. 참고해서 보시고요. 됐죠? 그리고 연소의 분류. 뭐 정상연소, 비정상연소. 그 상태에 따른 건 기체, 액체, 고체. 불꽃 유무에 따른 거 불꽃 자결 나와 있는데 뭐 항상 뭐 많이 나왔던 게 요거죠. 요거 비정상 연소. 그 중에서 저는 그래도 항상 가능성 제일 높은 게 얘다라고 얘기합니다. 역화와 뭐요? 선화. 그래서 역화와 선화는 여러분들 꼭 정리해 가십시오. 역화의 특징, 역화의 원인, 선화의 특징, 선화의 원인, 얘네들이 일어났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블로우 오프 옐로우 팁 추가로 좀 더 정리해서 가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상태에 따른 연소 분류 중에 액체 연소 있고요. 그리고 기체 연소 있고요. 그죠? 그리고 고체 연소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나올 때 된 건 저는 고체 연소. 그래서 표분 증자. 뭐라고 여러분들? 표분 증자. 요 네 개. 당연히 기체 연소 쪽에 가보면 확, 예폭, 확산, 예온화, 폭발. 액체 연소 같은 경우는 증분분, 증발, 분해, 분무 이런 애들이 있지만 저는 그래도 항상 가능성 높은 걸 고체 연소 쪽으로 뽑습니다. 그래서 고체 연료의 연소는 꼭 정리해 가십시오. 아셨죠? 특히 이 두 가지 특징. 표면 연소와 뭐 분해 연소의 특징 꼭 정리해 가십시오. 요것도 제가 한번 별표 한번 쳐보겠습니다. 얘네들. 됐죠? 네. 나머지들도 여러분들 제가 넣어놓은 이유가 한 번씩 읽어보시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예상하는 것만 뽑아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고 훈소에 대해서도 한번 읽어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됐나요? 훈소도 우리 많이 정리를 했었죠. 자, 그리고 연소론에 가보면 또 이제 연소의 조건이라는 게 나와요. 항상 두 가지가 양립을 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물리적 조건과 무슨 조건? 에너지 조건. 그렇죠? 물리적 조건은 어떤 양에 대한 거. 뭐 산소의 양이라던가 뭐 가연물의 양 이런 거고. 에너지 조건은 보통 이제 에너지. 아까 얘기했던 활성화 에너지나 또는 최소 발화 에너지. 그죠? 그럼 그렇게 활성화 에너지나 최소 발화 에너지를 줄 만한 게 무슨 조건? 온도에 대한 조건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요게 이제 온도에 대한 걸 꼭 보셔야 돼. 에너지 조건을 보시려면. 온도. 맞습니까? 그래서 그 온도가 3개가 있더라. 인연바라. 약간 이렇게, 욕하듯이. 인연바라. 약간 이런 듯이. 이렇게 가면 된다 그랬죠? 인연바라. 요 순서. 최근에 또 시험 문제가 나왔고, 저는 이 3개 중에 항상 보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저는 인화점이에요. 저는 인화점은 꼭 정리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최근에 이 그래프로 나오긴 했었지만 언제든지 저는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올 만한 게 인화점이다. 항상 가능성 높게 보는 게.
연소점은 생각보다 잘 안 나와요. 요 지속적인 건. 발화점은 점화원이 없는 상태에서 불이 붙는 온도인데 얘보다는 저는 인화점, 점화원 EC, 불이 시작될 수 있는 온도, 네, 인화점에 대한 거 마지막에 꼭 보고 가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연소 범위. 근데 연소 범위는 최근에 어차피 그래프가 나왔기 때문에 내가 뭐라 그랬어요? 얘네들 비워놓을 수 있다 그랬죠. 이거 다 비워놓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비워놓고 얘네들에 대한 걸 물어보는 거죠. 그죠? 직접적으로 최근에도 그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왔었죠. 맞나요? 그래서 잘 정리를 해주셔라. 이 그래프는 꼭 보실 줄 알아야 되고요. 제가 봤을 때 연소 범위에서 요번에 나올 만한 게 이 특성 있죠. 특성 꼭 보고 가십시오. 이거 별 붙일게요. 그래서 연소 범위 하한계 값이 낮을수록 위험도가 어떻게 되고 상한계 값이 높을수록 위험성이 어떻게 되고 연소 범위가 넓을수록 위험성이 증가가 되고 이런 내용들 있죠. 자, 이것과 더불어 제가 예전에 산불이 났는데 PT하고 있다. 정신을 좀 놓고 지금 산불이 났는데 옆에서 피트 체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산소가 들어갔을 때 연소 범위가 넓어진다. 불활성 기체가 들어가면 연소 범위 좁아진다. 난류가 형성되면 연소 범위 넓어진다. 압력이 높아지면 연소 범위 넓어진다. 온도가 올라가면 연소 범위 넓어진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영향 요소들 같이 좀 녹여서 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르샤틀리에. 그러니까 이 르샤틀리에가 저는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시험 문제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냥 공식 정도 체크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자, MOC는 일단 요것도 공식 그리고 정의 정도. MOC는 워낙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22년에도 나왔고 21년에도 나왔고. 제가 CST 있죠, CST. 제가 항상 CST를 강조를 하는데 과부족 없이 연소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농도다. 그래서 산소라던가 가연성 가스가 적절히 섞여 있는데 걔가 정말 적절히 섞여 있는 농도를 우리가 CST, 화학양론 조성비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연연공, 그죠? 연연공. 그래서 가연물의 몰수와 공기 몰수를 가지고 구할 수 있더라. 그래서 공기 몰수는 어떻게 구한다? 이것도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됐나요? 이것도 제가 같이 보시라 그랬죠, 예전에도. 이거 계산 문제로도 충분히 출제될 수 있습니다. 아셨죠? CST는 좀 잘 보십시오. 또는 아까 그래프에서 CST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이게 화학양론 조성비 보이십니까?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리고 최소 발화 에너지는 지난번에 나왔기 때문에 조금 가능성이 떨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연소 속도. 제가 이번에 찝찝한 게 이 연소 속도. 저는 화염 전파 속도보단 연소 속도 꼭 보셔라. 그래서 특히 요거 있죠. 미연소 가스에 대한 거. 요거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뭐 영양소 이미 요 앞에 세 개는 벌써 나왔죠. 기출이 21년도에. 그리고 제가 요거 연소 용어 꼭 정리를 해 가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 맞나요? 그래서 열 방출 속도 빠르면 빠를수록 위험한 거고, 한계산소 지수 낮으면 낮을수록 위험한 거고, 열 관성이 크면, 열 관성이 크다라는 건 처음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그죠? 즉 연소가 잘 안 되는 거죠. 열 관성이 큰 애일수록 자기 성질을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잘 안 된다. 열 용량이 작은 애일수록 연소가 잘 된다. 요런 애들 같이 꼭 보시고 정의까지 정리해 가십시오. 아셨죠? 연소 용어는 다 정리해 가셔야 돼요. 이런 애들은. 그래서 제 책에 가보면 다 정리돼 있고, 또는 이제 제 요약 프린트 이런 데도 정리돼 있으니까 같이 정리를 하실 때 정리를 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틀림없이 저는 이런 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같이 좀 보시고요. 자, 5번째 연소 생성물에 대한 겁니다. 연소 가스. 연소 가스는 전체적으로 정리가 좀 필요하죠. 마지막에 가실 때는. 그쵸? 근데 생각보다 이 두 개가 최근에 좀 안 나왔기 때문에 이 두 개 한번 정리해 가십시오. 저는 항상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게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특징 잘 잡아주시고 얘네들이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언제 나오고 이런 애들. 지난번에 뭐 황화수소도 나왔고 그죠? 이런 애들이 벌써 나왔기 때문에 보기로 등장을 했기 때문에 나올 만한 게 일산화탄소나 이산화탄소 좀 잘 보시고, 그리고 0.1짜리인 마지막에 꼭 보고 가세요. 포스겐이랑 아크릴로레인 있죠? 이런 애들 위험한 애들. 아셨습니까? 네, 정리를 좀 해가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0.1짜리 꼭 보시고, 자, 그리고 밑에 가보면 연기 및 가시거리 나와요.
그럼 여기에 요번에 이제 감광기수와 가시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 또 보기에 출제가 됐었고요. 그죠? 보기로 출제가 됐습니다. 단독으로는 아니지만. 저는 이제 요거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번에. 요거. 감광계수와 가시거리와의 관계,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상황까지. 그죠? 그래서 1, 2, 3. 1, 2, 3. 요거 뒤집고, 1은 1이라 그랬죠? 그리고 2, 50, 2, 50, 2, 50. 그래서 1, 3, 5, 1, 13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1, 3, 5, 1, 13 가시거리 점점 줄어든다 그랬죠. 그래서 서로 반비례하더라. 됐나요?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요. 그리고 뭐 연기 이동 특성이라던가 굴뚝 효과 요거 제가 다 정리해드렸죠 예전에. 맞나요? 굴뚝 효과도 나올 수 있는데 굴뚝 효과가 생각보다 단독으로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단독으로. 대신에 오히려 단독으로 잘 나오는 게 중성대죠. 중성대. 중성대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이번에 계산 문제로 또 하나 이상하는 게 요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멘트 알지. 뭐라고 여러분들? 시멘트 알지. 그래서 우리가 현열과 잡열 구하기. 왜냐면 얘가 냉각에 대한 소화 개념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 계산 문제가 간부기출 제외하고 공채 때 안 나온 지 조금 됐습니다. 그래서 꼭 보셔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마무리 모의고사 때도 틀림없이 강조를 했었어요. 네. 자, 그리고 열전달에 대한 게 있습니다. 전대복, 전도, 대류, 복사. 맞나요? 그럼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얘지 않을까요? 제가 얘네들 계산 문제 해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건 얘예요.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복사열은 무슨 온도? 그렇지. 절대 온도에 몇 승에 비례한다? 4승에 비례한다. 요거 잘 정리하십시오. 됐나요? 여러분들? 오케이. 자, 천장 Z 흐름. 초기에 존재하면 이런 거 특징 정도 잘 잡아주십시오. 이 천장 Z 흐름에 불이 붙으면 로로버다. 맞나요? 로로버라는 거 같이 한 번 더 보시면서 넘어가 주십시오. 자, 그리고 폭발. 여러분들 이 폭발이 지난번에 폭발의 분류 그리고 분진 폭발에 대한 게 나왔습니다. 두 문제나 출제가 됐죠. 요번에 한번 예상을 해보면 블레비가 안 나온 지 조금 됐어요. 그래서 블레비를 여러분들 증기온과 비교가 그때 나왔거든요. 그래서 블레비랑 UVC를 좀 정리해 가십시오. UVC 뭔지 아시죠? 증기온 폭발. 아셨죠? 두 가지 정리해 가시고 정리를 해 가시고 지난번에 세 문제가 나왔네요. 폭염과 폭경까지. 진짜 많이 나왔네, 그죠? 요번에 예상하는 거, 블레비 증기온 폭발 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방폭이라는 거 있어요. 방폭. 요거 잘 보십시오. 방폭. 방폭 특징들 있죠? 방폭 특징들 같이 정리를 해 가십시오. 그래서 블레비 UVC, 그리고 방폭까지. 요번에 예상하는 거. 그리고 방폭까지. 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조금 더 유익 있게 보실 거를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화재로 가겠습니다. 화재 같은 경우는 화재 정의 및 분류 이거 모르시는 분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번에 특이하게 식용유 화재가 두 문제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식용유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식용유가 그만큼 위험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기름이니까 위험물이니까 동식물이니까 냈겠죠. 그죠? 냈겠죠. 그래서 지난번엔 요게 나왔고 생각보다 이게 잘 안 나오거든요. 위험물 화재 특수현상. 근데 요번에 요거 꼭 보고 가십시오. 보고 갈 거면 당연히 저는 요 두 개 있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보일오버, 슬로버버 구분 정도. 보일오버가 뭐고 슬로버버가 뭐고. 프로서버는 직접적인 화재 발생을 시키지 않는다라고 했고 오일오버는 탱크가 뻥 하고 터지는 현상이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거 제가 특징 정도 적어놨으니까요.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갑시다. 산불 화재 읽어보시고요. 자, 지난번에 화재 성상이 나왔습니다. 연료 지배가 뭐고 환기 지배가 뭐고. 근데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죠. 그쵸? 그래서 당연히 얘네들에 대한 특징 제가 지금 어디에 정리해놨냐면 표로 그냥 정리해 놓은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표로 정리된 거 다시 한번 보시고 건물 화재에 가보면 요 성장 과정 있죠. 그래서 처음에 초기부터 해서 성장기 갔다가 최성기 갔다가 그리고 찍고 감쇄기까지 가는 거. 근데 여기 갔을 때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저는 항상 요거 최성기 때다. 최성기. 성장기도 중요하죠. 맞죠 여러분들? 그래도 저는 최성기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단독으로.
최성기 특징 잘 정리해 가시고요. 됐나요? 다른 데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고 요게 어떻게 보면 요번에 나올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건축문화재 이상현상은 제가 간단하게만 넣어놨지만 항상 여러분들 플래시오버 또는 백드래프트 단독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저는 요번에 요 구분 두 가지 특징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완전 다른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플래시오버에 비해 어떤 특징을 갖는지 또는 백드래프트는 플래시오버에 비해 또 어떤 특징을 갖는지 비교해서 보시고 하나 보실 거면 백드래프트 보십시오. 플래시오버 말고. 아셨죠? 왜요? 플래시오버 지난번에 나왔으니까. 하나 보실 거면 전 두 개 비교 보셨으면 좋겠고 하나만 정리해 갈 거면 마지막에 백드래프트 보십시오. 아셨죠? 그래서 좀 자세하게 넣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읽어보시면서 아 이런 내용이 있었지 라고 하면서 좀 정리를 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조 건물은 나오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조 건물에 대한 특징 뭐 20년도에 나온 적은 있지만 이번에 나오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화재 가옥도, 화재 하중, 화재 강도 중에 당연히 하나 뽑아라 라고 하면은 뭐를 뽑을까요? 우리 가옥도를 뽑겠죠. 왜요? 왜 가옥도가 제일 중요한가요? 심도가 제일 중요하고 이게 가장 큰 개념이거든요. 얘네 두 개 곱해주면 얘가 나오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고 그래서 화재 하중이 뭐고 화재 강도가 뭔지 이런 내용들 그래서 이 두 개 녹여서 얘가 나온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가옥도 같은 말로 화재 뭐라고 한다? 심도라고 하는 거. 그죠? 요거 잘 보시고 됐고요. 뭐 화재 하중에 대한 거 지난번에 요 계산 문제 나왔죠. 그죠? 화재 강도에 대한 것도 나와 있고 환기 계수 요것도 A 루트 H다라고 해서 최근에 나왔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단독으로 잘 나오는 문제가 아닌데 최근에 이제 여기 식으로 해서 비례냐 반비례냐 이런 식으로 한번 나오긴 했었습니다. 뭐 지속 시간에 대한 것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건축 쪽은 더 이상 저희 쪽에서 나올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예전에 이제 주요 구조부라던가 이런 게 조금 나왔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실 필요는 있지만 혹시 하나 보실 거면 건축방화 계획에서 요거 피난에 대한 거 피난 행동 특성 정도 정리를 조금 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고 규정으로 넘어갑니다. 자, 용어의 정의 제가 생략했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가장 시험 문제 내기 좋은 게 용어의 정의거든. 그죠? 이게 한 30가지 정도 있어요. 그래서 어려우시더라도 꼭 정리를 해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건수에 대한 거 22년에 한번 나왔고요. 자, 동수 산정이 안 나온 지 조금 됐거든요. 요거 한번 보십시오. 요거 양이 많아서 제가 다 넣어놓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 주요 구조부가 하나로 연결됐을 땐 우리가 한 동으로 한다. 그죠? 뭐 건널복도로 연결되면 절반으로 분리해서 각동으로 한다. 막 이런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내용들 좀 정리를 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소실 정도라던가 소실 면적 이런 것들 지난번에 뭐가 나왔냐면 요게 나왔죠. 지난번에 요거 여기 바닥 면적으로 산정한다라는 걸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지난번에 나왔고요. 뭐 사상자에 대한 거, 부상 정도에 대한 거 읽어보시고 제가 요번에 가능성 높게 보는 게 요거. 요 조항 잘 보셔라. 화재 합동조사단에 대한 내용 꼭 잘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죠? 그래서 언제 화재 합동조사단이 운영이 되는지 잘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다음 이제 위험물 이론이죠. 자, 위험물 같은 경우는 1류부터 몇 류까지, 6류까지 있는 거 다 아실 거고요. 당연히 제일 가능성 높은 건 저는 얘입니다. 예. 당연히 1류부터 몇 류까지, 6류까지 다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소화 방법이라고 해서 표로 다 정리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하시고 하나만 내가 마지막에 정리하고 가고 싶다. 그러면 저는 당연히 몇 류요? 4류. 요번에는 4류 한번 보십시오. 인화성 액체.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냥 다 넣어놨어요. 내용을. 그죠? 여기 박스로 해가지고 박스로 해서 다 넣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밑줄 치시면서 이런 내용이 있었지. 내가 이런 걸 정리해 가야 되는구나 라는 식으로 정리를 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쭉 넘어가겠습니다. 시험이 3월 30일이잖아요. 그죠? 맞죠? 3월 30일이니까 그때까지 좀 정리를 해가실 것들 이런 것들 한번 정리를 해가시고 물리적과 화학적 소화에 대한 거 냉각소화 지난번에 냉각소화가 나왔죠. 그래서 요거 잘 보십시오. 질식 요번엔 질식 한번 보고 갈까요? 우리 질식 소화
질식 소화, 그리고 뭐 제거라던가 희석, 그리고 부촉매까지, 그죠? 그리고 최근에 유화소화가 좀 나오긴 했었는데 보기로 많이 등장했죠. 유화소화가 뭔지. 그리고 강화액 소화약제, 그죠? 강화액 소화약제가 요즘 좀 강조가 되는 게 얘 때문에 K급이 가능하다, 그죠? 강화액으로. 이 정도 한번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화로는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이지만 왜냐면 어렵지 않거든요. 물소화약제 지난번에 나왔죠. 그죠? 물소화약제가 지난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거 잘 보시고요. 그리고 포소화약제에 가보면 이게 생각보다 여러분들 요즘 요게 잘 나와요. 이 특징들 꼭 정리해 가십시오. 요번에 간부기출에도 나왔고 얘네들에 대한 특징, 단백포에 대한 특징, 수성막포에 대한 특징, 불화단백포에 대한 특징, 합성 계면활성제포에 대한 특징, 내알코올형포에 대한 특징. 아셨죠? 이런 것들 잘 보시고요. 그리고 팽창비. 그러니까 제가 팽창비에서 나올 수 있는 게 계산 문제가 저는 나올 수 있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주는 거죠. 방사된 포를 주고 포 수용액, 얘네들의 최적을 주는 거죠. 직접적으로. 그래 놓고 구해라. 그럼 얘 뭐 메타 3승, 얘 메타 3승, 또는 얘 리터 이렇게 줄 거 아니에요. 그럼 나눠서 얘 숫자가 나왔을 때 이게 저발포냐 또는 고발포냐 또는 고발포 중에 1종이냐 2종이냐 구분하는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거지, 내 말은. 아니면 이것도 나올 수 있어요. 얘가 팽창비니까 요게 팽창비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쵸? 얘를 줘요. 얘를 줍니다. 그리고 얘를 줘요. 그래 놓고 얘를 찾아라. 뭐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겠죠. 그쵸? 근데 이 팽창비의 공식은 워낙 기출에 최근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계산 문제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정리해 가십시오. 그래서 이 포소화약제는 이 두 개 좀 잘 보고 가시고요. 자, 다음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요즘 이산화탄소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강조가 될 수 있다. 강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장점, 단점은 뭐 당연히 알고 계실 테고 요 계산 문제가 안 나온 지가 좀 됐거든요. 요 이론 농도 또는 소화 농도 요거 잘 보고 가십시오. 요 공식도 제가 한번 보라 그랬죠. 그죠? 자, 이론 농도나 소화 농도는 이렇게 구하지만 실제 설계 농도는 방금 구한 농도에다가 몇 프로? 20% 가산을 하더라. 1.2 곱하는 거. 자, 됐고요. 그리고 할론 소화약제는 뭐 보시면 좋지만 저는 할론 소화약제보다는 이제는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가 더 잘 나올 거다 라고 항상 얘기를 했었죠. 그죠? 이거 잘 보십시오.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 잘 보시고요. 그리고 용어의 정의 요거는 꼭 보세요. 요거 두 개 꼭 보시고, 제가 불활성 기체만 넣어놨지만 이너제인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지난번에도 요게 나왔죠. 불활성 기체 쪽에서 뭐가 나왔었냐면 Ig에 대한 걸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왔고, 지난번에 얘도 나왔죠. 허용 농도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들어가 있었어요? 같은 보기에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 문제에.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는. 특히 이 허용 농도 있죠. 이 허용 농도에서 이거 보고 하십시오. 이거. 약제명 있는 거. 책에 가보시면 여러분들 오른쪽에 가면 약제명이 정해진 게 있어요. 약제명이 없는 게 있고요. 그 약제명이 명명되어 있는 거에 가보면 그 퍼센트 있습니다. 허용 농도. 그거 보고 가시라고. 걔가 낮은 게 위험한 거고 높은 게 안전한 거다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잘 보시고, 구비 조건은 소독한 물안경이다. 소독한 물안경이다. 이것도 잘 보시고요. 분말도 지난번에 나왔죠. 그쵸? 요즘 이제 하나만 나오지 않고 이게 전체에 대한 게 다 나오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보실 거면 뭐 전체적으로 보셔야겠지만 당연히 중요한 건 저는 3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3종에 대한 특징 여러분들 꼭 정리를 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가보면 시설론이죠. 시설론은 계속적으로 저는 비중이 증가를 할 거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시설론도 그렇고 약제론이죠. 약제론. 저는 이 두 가지가 더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소, 화재, 소방시설론, 약제 이런 애들 있죠. 그러니까 재난관리법 같은 게 조금 줄더라도 좀 줄더라도
그래서 요번에 25문제로 바뀌고 제가 말한 대로 여러분들 됐잖아요. 약제라던가 시설론이 늘었죠. 화제도 마찬가지고. 예전엔 이 비중이 너무 적었어요. 20문제로 나왔을 때. 그죠? 그게 중요한 건데 우리 입장에선. 그래서 요것도 계속 늘 거예요. 시설론도.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학생들이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답답하다라기보다 그 숫자들 있죠. 세부 설치 기준. 그거를 다 암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거 하지 말아라. 설치 기준은.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출제 기준 표를 보면 자세한 설치 기준은 제외한다 라고 돼 있는데 뭐하러 보냐 라고 얘기를 하면 학생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본인들이 이제 공부를 했을 때 이제 많이 공부를 했으니까 불안하니까 더 보는 거야. 이제 추가적으로 내가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안 나온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뭐 중심으로 봐라 우리. 요거요. 항상 시설론은 이거 중심으로 보는 거야. 용어의 정의를 보면 얘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설비의 구성품. 아셨죠? 그리고 이 구성품들 있죠. 구성품들의 역할. 그리고 동작 순서. 설비 동작 순서. 맞나요? 최근 시험 문제 보세요. 다 이런 걸로 나왔어요. 세부 설치 기준 예전에 나왔었죠. 예전에는. 근데 요즘은 안 나옵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걸을 수 있는 건 걸러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뭐 모의고사나 이런 거 많이 풀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이걸 봤을 때 이거는 설치 기준 같은데 이런 건 걸러버리시라고 그냥. 지금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참고를 해서 조금 정리를 하실 때 마지막에 정리를 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화기구라는 거 가보면 제가 대략적으로 요 정도 내용. 그죠? 이 정도 내용을 조금 보셨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넣어놓은 거예요. 양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옥내소화전 설비에 가보면 뭐 구성품이 이런 게 있고, 수원량 계산하는 방법은 이게 설치 기준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수원이니까. 그 수원이라는 게 이제 물 저장인데 그 내가 물을 얼마나 저장할지를 어떻게 보면 이 수원도 설치하는 거니까. 그래도 한번 설치 기준일 수도 있지만 이 수원량 계산 방법 정도는 조금 체크를 하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가압송수 장치 종류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얘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들 제가 넣어 놓은 거예요. 나올 만한 것들.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는 좀 전체적으로 정리가 필요합니다. 5개 소화전은 굳이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럼 왜 넣어놨습니까? 혹시 모르니까 마지막에 정리할 때 저런 것들 잘 보시고. 그래도 항상 소화 설비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뭐예요? 여기 나오는 스프링클러죠. 스프링클러는 꼭 정리를 해 가셔라. 스프링클러. 그래서 이 박스로 정리하는 거 정말 중요한 박스죠. 요거. 그리고 부속 장치 정리를 해 가시는데 그 중에 요거 있죠. 요거. 건식 꼭 정리해 가십시오. 건식 부속장치. 그래서 엑셀레이터라든가 익저스터 이런 것들이 2차 측에 공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바깥쪽으로 빼주는 자동식 공기 압축기가 뭔지, 그리고 헤드 종류 이런 것들 정리해 가시고, 그리고 제가 미분무 정의해 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요거 여기 미분무의 정의입니다. 자, 요것도 별표 칠게요. 정리해 가시고요. 됐죠? 그리고 소화 설비에서 볼 건 저는 프로포셔너 정도. 그래서 프로포셔너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시는데 요번에 이미 보기로 등장을 했습니다. 단독 문제는 아니지만. 이건 너무 많이 봤을 거고요. 그림도 한 번씩 더 보시고. 그림. 모의고사 때 그림 문제도 많이 냈었죠. 자,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는 요거. 전 동작 순서 꼭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 있죠. 꼭 보셔라. 그래서 화재가 발생하면 감지기가 작동을 해서 2개가 작동을 해야 된다 그랬죠. 안내방송 나오고 등이 들어온다. 그럼 타이머가 작동을 한다. 솔레노이드 밸브가 작동을 하고 기동용기가 개방이 되면 저장용기나 선택 밸브 개방이 되고 압력 스위치가 작동이 되고 약재가 방출이 되더라. 요 큰 여러분들 틀 하나 잘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타이머에 대한 게 있는데 얘를 순간 정지시키는 스위치가 있다 그랬죠. 이건 구성품의 역할이니까 얘를 잠깐 멈출 수 있는 애가 있는데 이름이 뭐예요?
이걸 왜 보라고 말씀드리냐면 CO2 사고가 났을 때 그 사고를 잠깐 멈출 수 있는 애다 보니까 한번 잘 보셔라. 그래서 타이머가 째깍째깍 갔을 때 그 타이머를 잠깐 정지시킬 수 있는 스위치가 있더라라는 거죠. 얘가 작동을 하면 이제 기동용기가 터지고, 기동용기가 개방이 됐을 때 기동용기 가스에 의해 얘네들이 개방이 되는 거고요. 이 저장용기 가스가 얘를 하는 거죠. 즉 CO2 가스가 압력 스위치를 작동시키고 기동용 가스가 하는 게 아니고요. 압력 스위치는 액화 CO2, CO2 가스가 해주는 거고, 또 여기서 플러스 얘까지 해준다 그랬죠. 그죠? 계구부 자동 폐쇄까지 시켜주더라. 됐죠? 그리고 방출 방식 분류 이거 꼭 보시고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한번 읽어보시고, 네, 뭐 자동 기동 방식의 종류, 교차 회로 방식이 뭔지 이런 내용들 제가 밑에 넣어놨습니다. 같이 잘 정리를 해주십시오. 자, 할론이나 할로겐 화합물 소화 설비 또는 분말 소화 설비는 여기 나와 있는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요. 경보 설비에서는 제가 봤을 때 제가 용어의 정의 위주로 넣어놨거든요. 비상경보라던가 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또 이제 비상방송 설비 이런 애들. 자, 어차피 경보 설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얘다. 자탐이다. 그래서 자탐 용어의 정의 정리하시고 우선경보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아셨죠? 네. 그리고 자탐에서 나올 만한 게 가장 가능성 높은 게 이 핵심 부품 중에 뭐? 감지기라 그랬죠? 그래서 감지기도 별표 치겠습니다. 됐나요? 이런 내용들. 그리고 피난 구조 설비. 피난 구조 설비에 유도등 잘 보십시오. 유도등. 제가 유도등 용어의 정의 문제를 엄청 냈어요. 모의고사 때. 중요합니다. 유도등 용어의 정의 꼭 정리해 가시고요. 그리고 소화활동 설비라던가 밑에 가보면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이 지하부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꼭 정리해 가십시오. 전체적인 내용이 아니고 이 안에 들어가는 소방시설이 어떤 게 있는지. 그래서 제가 소자, 탐, 통, 유, 방. 요거 무통은 여러분들 지워주십시오. 요거 삭제. 이게 아니야 여러분들. 내가 잘못 넣은 거예요. 삭제. 아셨죠? 삭제. 네. 삭제. 됐죠? 자, 이 정도 보십시오. 자, 그리고 재난관리법입니다. 재난관리법 양이 워낙 많죠. 저는 재난분류 중에 여러분들 존스가 지난번에 나왔기 때문에 안에스는 생각보다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 학자들이 분류하는 재난은 요번에는 안 나올 것 같고요. 분산이나 통합에 대한 특징 제가 장점, 단점 넣어놨고요. 하인리 도미노 이론이 지난번에 보기로 등장을 했는데 요번에 간부기출 풀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프랭크버드가 요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프랭크버드 한번 쭉 보고 가십시오. 정리해 가시고요. 아셨죠? 네. 그리고 재난의 분류는 지난번에 법상 분류가 나왔죠. 그리고 제가 또 예상하는 게 요 주관기관. 그래서 어떤 사고는 어디서 담당하고 어떤 사고는 어디서 담당하고 이게 공채 때 나올 것 같은데 계속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나 잘 정리해 가십시오. 아셨죠? 주관기관. 저 믿죠, 여러분들? 그리고 긴급구조기관. 이것도 별표 치겠습니다. 이거는 종류 어차피 우리가 청청서라고 해서 들어가 있는 거. 제가 이거 청청서 잘 보라 그랬죠? 청청서. 그죠? 근데 여기는 지방 없습니다. 그리고 본부가 없어요. 그런 것들 위주로 조금 잘 보셔라. 자, 중앙위원회, 조정위원회는 심의사항 기준으로 잘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예상하는 게 이 중대본. 중대본은 전체적으로 정리해 가십시오. 지금 나와 있는 것 정도만 정리해 가셔도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음 가보면 제가 이거 법에서 나오는 단계들 정리해 놨죠. 근데 당연히 제일 중요한 단계가 어디라고? 대응 단계. 그래서 대응 단계 위주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하는구나. 정리를 좀 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소방 행정 조직이 있는데 이게 결국은 이게 역사잖아요. 그죠? 역사인데 저는 이제 하나 보셨으면 하는 게 요번에 당연히 과거보단 현재 위주로 조금 잘 보시고요.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맨 마지막에 가보면 제가 중앙소방조직의 변천과정 이거 넣어놨어요. 요거 잘 보십시오. 요거. 우리 중앙소방조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요 순서 있죠. 네, 순서를 조금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 믿어보시고 요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조직의 기본 원리라던가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소방공무원법에 가보면 맨 마지막 여기 가보면 뭐 다른 거 아니고 여러분들 임용권자 정도. 저는 소방공무원법은 뭐 나올 수 있는데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 임용권자라던가 또는 맨 밑에 이제 징계 정도, 징계 정도 정리를 좀 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외에도 뭐 구조라던가 뭐 응급 또 막 뒤에 가보면 막 화재 진압 전술 맞습니까?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완강 기간이죠. 그 뭐야 매듭법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 그런 내용들은 다 제외하고 왜냐면 마지막이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들을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구조나 응급 또 이제 뭐 매듭, 뭐 진압, 전술 이런 것들은 나오기 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정규반대는 다 해드려요. 정규반대는 다 하지만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마무리할 땐 제가 이런 식으로 뭐가 나올지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무리를 할 때는 이런 두꺼운 책 말고 이 두꺼운 책 말고 너무 두껍잖아. 이게 뭐야 이게 몇 페이지짜리야? 이게 500페이지짜리인데 이런 거 말고 여러분들 혼자 정리한 자료를 들고 계속 정리를 하시든 아니면 제 카페 요약 자료 있잖아요. 요약 자료를 보시든 아니면 내가 따로 구입을 한 서브노트가 있다라고 하시면 그 서브노트를 보면서 계속적으로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내가 틀리는 문제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 아셨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고요. 시험이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엄청 긴장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자격증 강의도 하지만 자격증 강의는 60점 이상 맞으면 합격이고 1년에 3번 정도 시험이 있고 그쵸? 이번에 떨어지면 다음에 또 보면 되지. 약간 이렇게 편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공무원 시험은 그게 아니잖아요. 내 평생 직장을 갖는 거고 그죠? 어떻게 보면 내가 사활을 걸어가지고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달려오셨을 텐데 여러분들 그날 지금까지 준비해왔던 거 100% 또는 200%까지 좀 발휘를 해서 좋은 점수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제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응원하고 여러분들 수업 들으시느라 일단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시험이 끝나면 제가 그 시험지를 입수해서 해설 강의나 이런 것도 찍을 거니까 그때 또 뵙도록 하죠. 아셨죠? 마무리 잘 하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자, 이종호였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잘 보세요.